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6월 4주차 방송이고요. 특별히 FOMC 금리 인상에 따른 긴급 증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기존 추천주 리뷰입니다. 저희가 추천주를 드리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쁜 직장인이 이제 주식을 자주 볼 수 없으니까 한번 사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주는 저희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NH투자증권이 수익이 확정됐습니다. 플러스 15%에 저희가 그 일주일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15%가 넘어서 18, 10% 19 가다가 다시 또 15% 떨어지면 저희가 15%에 익절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미 됐죠. 그러다 근데 이번 주에 빠지다 보니까 수익이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웅제약이 이번 주에 그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그 갑자한 소송에 의해서 지난주에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14%인가 이게 돼갖고 대웅제약도 거의 10% 넘게 수익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로 왔고요. 엑시콘도 마이너스 7%로 이제 다시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또 이제 18% 수익까지 가고 20%까지 갔었는데 그 다시 또 하락하면서 15%의 익절로 수익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ST팜인데 ST팜이 마이너스 10% 이번 주 5일 5거래일 내내 빠졌는데 그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기금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IS 동소랑 이제 그 또 마이너스 2%고요. 한미약품도 거의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플러스 2%로 거의 보합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지난 한 주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근데 왜 제약 바이오가 힘든 한 주였냐? 기관에서 팔았는데요.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 그 차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말씀드릴게 대웅제약은 소송의 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반등을 줍니다. 반등이 올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럴 때 가급적이면 매수가에 그냥 처분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이제 ST팜과 한미제약은 좀 더 한번 이번 주 제가 그 원래 시황 방송 일주일에 한 번을 하죠. 근데 그 이번 주는 수요일 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강좌를 안 하고요. 그만큼 지금 증시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시황 방송을 일주일에 두 번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손익 확정 종목들이 뭐 EM텍, YSO, 사람, HR, 우리산업이 이어서 이번 주 NH투자증권, 코덱스, 코스닥 150을 레버리지로 확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은 포트를 좀 심플하게 갖고 가서 포트를 좀 비워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포트 수를 줄일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시는 지금 어디에 있나? 여러분 지금 되게 궁금하시죠? 금리도 올렸고 외국인이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시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시작한 부분은 어디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7년 6월부터 저희가 점점 최고점을 지나서 FOMC가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 최고점을 찍을 거고 주가 하락 어떤 시그널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점점 증시는 하락할 거기 때문에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면서 하락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시장을 엑시트한다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 증시 상승의 최대 변수는 외국인 이탈 여부다. 여태까지 증시를 이끌었던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탈하는 하게 되면 우리는 빠져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여태까지 외국인 이탈 여부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외국인 이탈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종목을 매수하고 외국인 이탈 시까지 지속 보유하는 전략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더 이상 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어떤 확실한 뭐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포트는 지금 걸 최대한 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주도주가 보였을 때 이제 제가
신규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라가미 군요의 주식의 사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증권가의 투자의 고전이고요. 그 주식 시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어떤 참고 기준이기도 합니다. 주식의 사계, 우라가미 군요. 책을 좀 사서 보시고요. 주식시장의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거진 이 책이 나온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절판이 안 되고 팔려 있는 책이고요. 정 안 되시는 분이 인터넷에서라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우라가미 군요는 주식의 그런 경기 순환을 사계절에 비유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봄은 어떤가요? 추웠던 봄이 점차 따뜻해지죠. 그렇지만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습니다. 여름은 어떻습니까? 추위가 완전히 가시고 완전히 뜨거운 여름이죠. 열대야까지 있다가 그렇게 되죠. 가을은 어떻습니까? 점점 여름이 가시고 이제 서늘해지죠. 그리고 겨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추워집니다. 이걸 이제 경기의 국면에 비유했는데, 봄은 회복기다. 이제 추웠던 시절에서 아주 안 좋았던 시장에서 강세장을 진입하기 시작하는 따뜻한 기운이 온기가 도르는 그런 거를 이제 회복기를 봄이라고 비유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라가미 구면은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각각의 매매 방법과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회복기에는 보면요,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리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갑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데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저희는 그 우라가미 구미호는 금융 장세라고 얘기합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돈의 힘으로 주가를 올리는. 아직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으나 이 금융의 힘으로, 유동성의 힘으로 장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뭡니까? 금리 하락 수혜주, 은행주, 증권주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돈이 풀리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좋은 업종 대표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작년 일단 12월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어떤 주식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반도체가 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화학이랑. 뭐가 갔죠? 삼성전자가 갔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재무구조가 가장 좋은 게 삼성전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갔습니까? 화학 이런 게 갔었죠. 이렇게 되다가 실제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들고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조금씩 상승을 막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가는 오르지만 그 봄때처럼 직각으로 급속히 안 오르고 약간 둔화됩니다. 이런 걸 뭡니까? 기업의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실적 장세는요, 초반과 후반으로 나뉘는데, 초반에는 소재 산업, 철강 화학,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포스코가 언제 올랐죠? 삼성이 오른 다음에 포스코가 올랐죠. 화학도 올랐죠, 여러분. 올해 1, 2월에 화학이 올랐습니다. 그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막 해서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재가 돌다 보면 이제 가공산업, 이제 장비, 기계가 다음에는 되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다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도 잘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드디어 설비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장비 기기 업종이 실적 장세의 후반 쪽에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아직 그 상승열이 남아있는 중소형주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경기가 정점을 찍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기업의 실적이 약간씩 둔화되기, 상승은 하나 약간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미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역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리의 인상과 주가는 반비례합니다. 이때 이제 중소형 우량주, 저퍼주 뭐 이런 거를 이제 힘들다 보니까 싼 종목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봄, 여름까지는요, 그 시장의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이제 가을, 겨울이 약세장을 하는 건데, 가을은 약세장의 진입이고요. 하락장의 진입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업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꼰두박질 치면서 금리 인상의 폭이 둔화되죠. 그러면서 주가도 빠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그러고요. 이럴 때는 이제 초반엔 내수주, 자산주, 자산주가 평가받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내수주가 평가받는다. 뭐 후반기에는 또 초우량주 이런 건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우라가미 군이오는 그 주식의 사계로 이렇게 경기 국면에 따라서 사계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요, 그 금융장세를 지나서 실적장세, 강세장에 있고요. 그 중에 후반 가공산업 쪽에 저희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도 많이 못 가고요. 기존에 갔던 SK 하이닉스, 뭐 포스코,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이젠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많이 하다 보면 어쨌든 잘 되고 돈이 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비 기계주, 중소형주 이런 거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실적 장세는요, 금리가 올랐지만 금리가 오른 거에 비해서 기업의 실적이 아직 더 좋기 때문에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직은 금리가 오를 수 있으나 아직 기업의 개선 실적이 더 좋아서 아직은 증시가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 시장은 이제 막 화랑기에 진입해서 막 가고 있는데 해외 시장은요, 지금 여름에서 가을을 막 가을로 진입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름의 하반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걸 시사점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어쨌든 금융장세를 넘어 실적장세의 초중반에 있다. 이제 우린 실적장세의 이제 후반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대형주는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다. 저평가된 가공산업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아직 역금융장세의 진입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금리가 올라도 기업의 실적이 좋아. 아직 증시의 돈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정은 봤대 아직은 먹을 부분이 남아있다. 근데 기존의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 기존의 대형 주도주는 먹을 부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중형주 정도에서 한번 잘 보자. 기존의 주도주 업종 중에서. 요게 시사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난주 주요 이제 증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자, 6월 1주차 횡보, 6월 2주차 횡보, 6월 3주차 횡보입니다. 근데 이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매수를 해서 지수는 다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 보십시오. 외국인이 여태까지 코스피를 이끌었는데 살 때는 거의 샀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사고 팔 때는 팔았죠. 그리고 기관은 계속 팔고, 그죠?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전보다 외국인 매수세 약화가 뚜렷하고 외국인 매수 없이가 2400 돌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요 2370포인트에서 2327포인트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6월 코스피 한번 지금 중요하니까 현황을 한번 상세히 보시죠.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인데요. 자, 외국인은요 샀다 팔았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6월 1일부터 9월까지는 샀어요. 근데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별로 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는. 그죠?
그리고 기관은 보시죠. 기관은 계속 팔았습니다. 외국인은요, 월초 대비 매수세가 감소했고 매도세가 증가했고요. 기관은 월초 대비 매도세가 증가가 지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금융투자보험투신. 금융투자보험투신은 단기 투자자인데요. 월초 대비 매도세와 매수세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얘네는 맨날 샀다 팔았다예요. 그래서 크게 지금 뭐 변한 건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는 예? 장기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월초 대비 매도세가 지속됐고요. 특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도 지금 연기금은요, 연간 목표 수익률을 다 달성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작년부터 샀잖아요. 작년 말부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목표 수익률을 다 해서 또 돈은 운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쪽에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좀 좋은 종목이 없냐. 5천억에서 한 1조 사이 그 종목 중에 이제 기존 거 큰 거에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기금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근데 떠나진 않는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증시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시장이 좋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샀듯이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 매매 현황 보시죠. 12월 16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을 잘 보세요. 타이거 200,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NC소프트,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이게 다 뭡니까? 기존 주도주였죠. 여러분, 다 52주 신고가 갔던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입니다. 한전, 코덱스 200, LG전자, SK이노베이션, 그죠? 판 종목은 뭡니까?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SK, 포스코는 좀 제외하고 현대중공업, LG우플러스, 삼성전기, 하나케미칼, 신한지주, GS, 대한항공, 고려아연, 아모레지, 이걸 사네요. 여러분, 이게 기존의 코스피의 주도주였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매도했던 금액과 매수했던 금액을 비교해보면 매도 금액이 9천억이고 매수 금액이 3,700억이에요. 결국 매도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주도주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새로 사는 것들은 적게 매수한 거죠. 장기로 사니까 조금씩 나눠 사야죠, 여러분. 그래서 외국인은 52주 신고가 종목, 이게 다 왼쪽에 매도했던 게 최근에 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했고 18년도를 대비한 어떤 저평가주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연기금을 한번 보시죠. 연기금.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포스코, SK케미칼, 삼성화재, 네이버,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현대건설, 아모레. 삼성생명, 뭐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빼고는 나머지 다 기존의 52주 신고가 코스피죠. 그리고 사는 종목 보십시오. 넷마블게임즈, 현대건설, 현대차, KTNG,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거 다 이거 많이 안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을 비교해 보면 매도 금액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52주 신고가 종목에 대한 차익을 실현 중이고요. 18년도 대비해 저평가, 이것도 외국인과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지난주 코스닥을 한번 보시죠. 6월 1주차 상승, 6월 2주차 사중에 좋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개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 중이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금 횡보 중인데, 뭐 그냥 뭐 개인이 코스닥은 샀고 기관은 계속 팔았다. 그나마 외국인이 좀 샀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 신고가 종목들이 차익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평가주를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73포인트에서 653까지 요 사이에 움직일 것 같고요. 최근 상승했다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역시 코스닥도 높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 보시면요, 이게 뭡니까? AP시스템, 제이스, 뭐 이렇게 이오테크 다 IT주죠. 산 종목은요, 셀트리온, 휴제, SD팜, 메디톡스, 코롱생명과학, 신라젠입니다.
이게 다 지난주 하락폭이 컸던 건데 외국인은 샀네요. 장기로 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카카오, 에코프로, CJ 오쇼핑, 웹젠, 모드투어, 알랩, W게임 중 뭔가요? 내수주죠, 여러분. 외국인은 IT 종목에 대한 차익을 실현 중에 있고 바이오 제약과 2분기 실적 호조 내수주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기관 매매 현황 보시죠. 기관은 뭘 팔았나? 카카오, SFA, CJENM, AP, W게임, 모드투어, CJ 오쇼핑, 덕산네오룩스 다 이게 52주 16구가 종목이고요. ST팜을 가장 열심히 많이 팔았죠. 휴젤, 신라젠, 코롱생명계약, 케어젠, 제약 바이오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제약 바이오와 기존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 중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연기금은 과연 뭘 팔았는지 한번 보시죠. 카카오, SFA, 모드투어, APC, 이것도 IT네요. 그죠? 그 다음에 ST팜, 메디톡스, 휴온스, 대한약품, 이것도 제약 바이오네요. 산 거는 셀트리온, 제넥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특히 우리산업, 실리콘웍스, SK멀티리즈, 인터플렉스, 텔렉네스컴, 테스, EM텍, 상하프론테크, SKC, 코롱 PI, 에코프로, 이게 뭐에 관련된 겁니까? 연기금은 52주 신고가 종목의 차인 실적 중이고 실적에 우량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및 IT 향후 주도주 관련 종목을 매수 중에 있습니다. 뭔가 코드를 맞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런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조정 국면의 시작이냐? 지금 방송에선 증권가 방송들에서 한국 증시에는 글로벌 대비 여전히 싸다. 2분기 실적 예상치가 1분기 실적보다 다소 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상승하던 증시가 단기간에 꺾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직 금리는 인상됐으나 실적 개선이 더 크다. 그래서 돈이 안 빠져나간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초점을 맞춰서 향후 주도주를 탐색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주요 매매주들이 차익 실현으로 증시를 조정했는데요. 일단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기준금리 인상 예상처럼 인상됐으나 보유 자산은 예산보다 빨리 축소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였는데요. 보유 자산 축소가 9월, 추가 금리 인상이 12월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주요 변수는 고용시장,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금리 목표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포인트는요. 경기를 꺾을 만큼의 금리 인하가 자산 축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리긴 올리되 속도를 봐가면서 아직 급속도로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금리가 인상됐다면 이제 저금리 유동성 시대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하락 이런 거는 이제 쉽지 않다.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0일 날 브레이킹 뉴스라고 미 연준 자산 축소에 따른 향후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이란 제가 방송을 한 게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 인텔 넘는 5탄대 넘는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1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바이오 5사 실적 랠리 지속이다. 그래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불붙은 증시 IPO 역대 최다. 증시가 좋으면 IPO도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티슈진, 한국 남동발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증시에 넘치는 유동성에 대한 증거고요. 그리고 한국조선 수주 서프라이즈가 있다. 예전보다 신규 목표치가 50% 초과 달성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가 수주. 지금 가격을 따질 때가 아니지 일감이 없으니까 접근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의 실적은 괜찮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증시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눌림목국 재상승이냐 본격적인 하락장 진입이냐 이게 그 갈림길인데요. 일단은 금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형태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연기금이요. 주요 이벤트는 A주의 MSCI 편입 결정이 있는데 거의 확정적인데 실제 편입은 18년에 이루어질 거고 우리도 편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되게 제한적이다. 이게 그걸로 크게 쇼크가 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번 주에도 지난주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 매매 시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포주에서 저포주로 갈 수 있는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갈지. 그래서 증시는 2분기 실적, 지금 어떤 증시의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호조 종목으로 관심이 급속히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탐색을 시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샷의 한마디입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투자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부심하는 거야말로 투자의 프로로서 인정받게 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한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고요. 우라가미 구니오가 그가 쓴 책에서 있던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자, 수요일 저녁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증시체크 6월 4주차 특별 방송이고요.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시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황이 중요하니까요. 그 방송을 듣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